수사에서 기소를 한 게 계기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예. 강남 가로수길 예화랑에 남해 그러니까 그 비싼 땅에 공짜로 선거사무소 제공을 받아가지고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기도 하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사무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기도 하고 이건 정말 큰 건데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희건설의 건진법사가 네트워크 본부가 거기서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잖아요. 몇 층에 몇 호까지도 드러났는데 특검이 이거를 기소를 안 했어요. 이거를 기소 안 하고 지금 이번에 그 윤우진하고 건진법사 그 두 개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구나 저희가 보도를 하니까 이 예화랑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예, 건물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려가지고 저거 증거인멸이다 막 그랬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이거 100% 진짜 이것까지 됐으면 진짜 실형 나왔을 수도 있고 징역 한 3년 이상 나왔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기소를 안 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때 기사 쓰면서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397억 원을 뱉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때 최초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2024년 11월 계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지금 갑자기 어제 제가 파리를 잡겠다고 그랬는데 그 파리가 잡으려고 보니까 없어져서 못 잡고 그냥 갔는데 지금 오전에도 내내 와서 안 보이더니 지금 막 제 눈앞을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때 파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파리가 아는 것 같습니다. 파리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397억 5,669만 5천 원을 국민의힘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오세훈은 그러면 어떠냐? 오세훈도 만약에 이제 당선 무효형이 된다고 하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벌금 1,000만 원 나온 거는 2021년 보궐선거예요. 이때 26억 원을 이미 수령 완료했어요. 수령 완료했는데 어젠가 그제 보니까 김동화 의원이 오세훈 시장이 이번 선거할 때도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아직 그 선거 끝나고 공소시효가 올해 12월 3일까지인데 올해 오세훈 시장이 보전받은 것은 35억 6천만 원. 합치면 61억 6천만 원. 만약에 지금 1심이 됐잖아요. 이게 최종 확정이 되면 오세훈 시장은 올해 선거에서도 거짓말을 한 게 돼요. 그럼 연타로 유죄가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연타로 유죄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금액은 61억 6천만 원이다. 작은 돈이 아니죠. 대법원 당선 무효 확정 시 전액 반환 대상 시간은 걸리겠지만 순차적으로 26억 35억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이런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거의 근데 집안이 거덜날 수도 있어요. 뭐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 돈을 낼 수 있나? 라고 봤을 때 자기들은 건물을 당사를 팔지 않고 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이제 보면은 한 1,315억 정도 자산을 갖고 있다는데 민주당은 보니까 현금이 많던데 그 국민의힘은 역시 부동산이 많아요. 부동산, 토지, 건물 뭐 이런 것들 부동산이 많고 현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겠죠. 근데 은행에서 그 정도 빌려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민의힘은 이번에 확정이 되면 타격이 장난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있더라고요. 397억을 내기 싫어. 그러면은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당 해산. 정당 해산을 하면은 이걸 안 내도 된다는 해석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 일이 아닌데 정당 해산을 하면 397억 안 내고 그냥 배째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 있어요. 추경호가 만약에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유죄가 나오고 한다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되겠죠. 일부러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거니까 집단적으로 정당 해산일 텐데 최근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당은 해산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고 당대표도 우리 장동혁 대표가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로 한나라당 때 예전에 차떼기 오늘 보니까 천막
정당 뭐 천막 당사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2002년에 차떼기 사건 때 불법 대선 자금 823억 원 받아가지고 이때도 이제 불법 대선 자금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뱉어냈어요. 뱉어내면서 여의도 당사 매각하고 연수원까지 국고 헌납을 했는데 결국에는 박근혜가 이때 해정과 같이 등장해서 정치적으로 재개를 하죠. 천막 당사를 설치하면서. 그래서 지금 천막 당사를 다시 설치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큰 타격이다.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어제.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재명의 판례가 윤석열의 유죄가 근거가 됐다. 지금 이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류의 기사가 지금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류의 기사가. 진짜인지 제가 한번 이거 좀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이재명의 판례, 이재명을 파기환송시킨 판례, 대법원 조희대의 판례가 윤석열 유죄의 근거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건 뭡니까? 물귀신 작전이잖아요, 지금. 예, 물귀신 작전. 그냥 그러니까 물타기라고도 하고요. 예, 물타기라고도 하고 물귀신 작전. 그럼 국민의힘과 지금 이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보면 이재명 선거 때 쓰인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이번에 조순표 판사가 윤석열을 유죄를 줬다. 따라서 이재명도 유죄다. 이 지금 논법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기사는 뭐 되게 긴데 그냥 별거 아닙니다. 제가 한번 보면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 파기환송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나올까? 라고 저는 예전부터 그 2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조희대가 지금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예. 조선일보 기사를 팩트 체크 제가 한 나름대로 해보니까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뭐 일치한 예를 들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할 때 그 판례가 이번에 적용된 게 맞냐라고 하면 그거는 대체로 맞아요. 이거는 대체로 맞는데 사실상 동일한 법률인데 이게 뭐냐면 조선일보나 지금 보수 매체들은 뭐라 그러냐면 전에 없던 판례를 조희대 대법원이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했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원래 있던 판례인데 이런 겁니다. 이재명 사건에서 새로 만든 법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사건인데 조희대가 이재명을 출마 못하게 하려고 그거를 갖다가 붙여갖고 억지 해석을 한 거였죠. 그때 억지 해석을 한 거였는데 이거는 이재명 사건에서 새로 만든 법리가 아니다. 원래 있던 법리다라는 겁니다. 어제 조순표 판사가 얘기할 때 유권자가 받아들이기에 정당한 뭐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게 하면 그거를 감안해야 된다. 너는 네가 진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한테 그 거짓말을 듣고 너를 찍어야겠다. 아니 혹은 너를 찍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인식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근데 어제 이제 조선일보는 어제의 윤석열이 유죄가 됐으니까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이 유죄가 될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조선일보가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이 유권자가 오해하면 그건 유죄야. 이런 식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윤석열이 유죄가 됐던 이유는 허위성 그냥 그 자체가 허위야. 완벽하게 100%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한상진의 뭐 통화 녹취록 그리고 뭐 건진법사의 법정 증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윤석열이 완벽하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할 동기도 있었다. 당시에 동기도 있었고 그리고 당선 목적을 위해서 당시에 막 세계일보에서 건진법사 때리고 이러니까 당 관계자가 소개를 해줬고 김건희와 동석해서 만난 적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좁게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거짓말을 덮으려다 보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너가 얘기한 것은 팩트 자체가 딱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잖아요. 문자 메시지도 남아있고 이남석 변호사도 윤석열로부터 문자를 받고 윤우진과 통화를 했다 그러고 윤우진 본인도 한상진 기자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 윤석열이 때문에 이남석 변호사 소개받았다고 증언한 그게 보도도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본인 입으로 2012년 말에 한상진 기자한테 그거는 내가 해줬죠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한상진 기자는 질문 한 두세 개밖에 안 했는데 혼자 25분간 떠듭니다. 혼자 25분간. 예. 그때 그리고 막상 한상진 기자가 그 변호사 소개해 준 것 때문에 전화를 한 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너가 보니까 윤우진한테 뇌물 준 그 업자한테 너도 같이 어울린 것 같은데? 그리고 경찰이 수첩한 그 압수한 그 업자의 수첩에 검사들 이름이 나오는데 너도 있다는데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재판장이 보기에는 아니 한상진 기자가 무슨 변호사 소개해줬네 만에 그걸로 물어본 게 아닌데 네가 혼자 얘기한 거잖아.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아닌데 그거는 더 진실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판사가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받아들이는 인식의 기준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원래 있어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조의대가 갑자기 만든 것도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건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인식하도록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그리고 그게 명백하게 허위냐. 허위 사실이 되려고 하면 진짜 허위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그게 딱 판단이 서야 되는데 윤석열 지금 이 건진법사랑 윤우진 건은 100%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막상 기사로 나오면 뭐가 있나라고 싶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지금 말하지 않는 게 이재명의 판례가 윤석열의 유죄를 만들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 판례가 윤석열 유죄 유일한 근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아까 말한 고의성, 허위사실인지 증명이 되느냐 마느냐라는 거.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만 중요하다? 일반 선거인의 관점은 발언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 국민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게 허위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허위냐 아니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토론 어제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TV 토론 대법원 판례 보면 TV 토론에서 상대방과 이렇게 막 공방을 벌이다가 이렇게 뭐 깜빡해서 실수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어도 그게 고의가 아닌 거 아니냐. 근데 윤석열이 얘기한 것은 TV 토론이 아니었죠. 예, 관훈 클럽에 혼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시니어 기자들이 물어보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는 자기 혼자 있었잖아요. 이재명과 TV 토론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판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어제 판사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전체 100%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한 4-5가지가 있다면 그중에 하나다. 따라서 이재명을 파기환송시킨 그 조의대의 논리가 윤석열의 유죄를 만들었으므로 따라서 이재명도 유죄. 이거는 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다는 얘기. 근데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짚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이재명 그럼 공직선거법 정말로 그게 유죄가 나올까? 예, 궁금하잖아요. 유죄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이 받은 선거 보전 자금은 434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지금 파기환송이 돼 있으니까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유죄를 줄까? 한번 따져보시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였는데 조의대 3심에서 선거 직전에 뒤집어버린 사건이었는데 이게 좀 다들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의 사건과 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사건이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정점식 그 원내대표인가요? 이분이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예, 그냥 무조건 갖다가 붙여요. 지금 갖다가 붙이면서 민주당도 434억 원을 반환할 운명 아니냐. 이재명 재판을 속개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윤석열이 유죄를 받아서 397억 이자 보태면 4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토해내는 걸 이제 아주 명징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당을 깨고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물어내야 되는 추징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당 깨면 n분의 1로 쪼개서 내야 되기 때문에 기어이 당에 붙어있는 결속으로 오히려 더 높여주는 결과가 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관련한 기사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었죠. 네. 일단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해서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하고 통화했던 그 녹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해서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재판부는 유권자 관심이 높은 사안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뭐 3개월 후에 뭐 항소심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항소심을 간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걸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 네, 이거 뭐 어떻게 아니라고 해, 이거. 한 거고 자기가 심지어 법정 증언까지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남아 있잖아요. 이제 와서 불복을 한다고 해도 불복이 받아지질 않습니다. 근데 한상진 기자가 했던 거는 그때 검찰총장 시절이었거든요. 와, 그게 여기까지 왔네, 세상에. 그때 그럼 몇 뉴스타파가 년이야? 이거 몇 년을 끌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10년이 넘었어요. 이거 그나마 탄핵을 단행했으니까 지금 했지. 대통령직 유지하고 있었으면 임기가 안 끝날 거니까 영원히 이 재판 못할 뻔한 거예요. 어찌됐거나 이제 선관위에다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총 재산이 1,300억이나 있어요. 다행히도. 네. 왜냐면 이거 또 금치산자라고 없다고 잡아 떼버리면 배째 이러면. 정의당 이런 데는 지금 다 그거 돈 자기네들끼리 물어내야 되는데 서로 안 내려고 하면서 지금 서로 미루기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깔끔하게 자산이 1,300억이 있습니다. 근데 현금성 자산은 115억 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부동산이라 가지고 여의도 당사를 뭐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당연히 팔아야죠.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이 딴짓 못하게 먼저 압류를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워낙에 또 이 당대표가 부동산 파는데 출중하다 보니까 6채. 그리고 기획부동산도 예전에. 또 어떻게 해갖고 또 이거를 1,300억짜리를 한 600억이라고 돌려가지고 또. 연가에 후려갖고 날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400억 미만으로 팔아갖고 못 낸다라고 헤쳐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저는 국진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모금을 해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안 말려요. 네. 자기들끼리 뭐. 네, 왜냐하면 윤석열도 감옥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그럼 돈을 윤석열은 도의적으로 최소한 자기도 얼마 정도는 반환금을 좀 보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가 양심이 있으면 뭐 반띵까지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도 한 100억 줍은 이 17억만이라도 토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인출해서 거의 써버렸더만요. 김건희도 16억인가 있었는데 대부분 인출이 끝났더라고요. 아니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1억 7,123만 878원. 근데 그거를 서울 남부구치소 1위. 네, 남기고 다 뺐더만요. 그러니까 둘이서만 영치금으로 한 20억 가까운 돈을 이미 땡겼기 때문에 그거라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근데 출금을 다 했어 거의. 그러니까. 윤석열은 서울구치소 1위고 김건희는 남부구치소 1위. 영치금 1위.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로 벌지? 대접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것 같아요. 깜빵 가서 이렇게 돈을 벌다니 세상. 지금 윤석열 하나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소에 에어컨 놔줘야 된다라고 청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헤헤, 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난리기는 했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윤석열한테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방도 3개 쓴다며. 소지 둘 데리고. 근데 나는 항소를 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항소장을 뭐 바로 제출을 벌써 했다고 제출했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질질 끄는 거죠. 네. 근데 끌어봤자 되겠나? 이제 보니까 법 쪽에도 윤석열은 확실히 버린 것 같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이미 걔네들이 윤호개인의 부활로 해갖고 권력을 되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김민석과 공치모한테 올인하고 있는 거야. 헐. 가능성이 있는 패에다가 지금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뒤봐줄 여력이 없다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됐거나 국힘은 이 돈을 예를 들어 당을 뽀갠다고 하면 그 당시 의원들이라든지 이런데 자칫하면 분할해 갖고 엠빵하자고 청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 나가고 이 돈을 털 때까지 장동영 밑에서 말을 잘 듣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국힘은 이걸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 와해되기보다는 더더욱 결속하는 정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원래 얘네들이 노숙 잘하잖아요. 텐트도 잘 치고. 그 로텐더홀에다가 천막 당사. 천막 하나 지어가지고. 박근혜 때처럼. 아니 이게 박근혜 양심이 있어갖고 나갔잖아. 국회 밖으로 나갔는데 양심이 얘네들은 양심이. 로텐더홀에다 칠 거야. 에어컨 나오고 다 있는 데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무단 노숙. 이거 아니지. 천정이 있는데 그게 뭐 노숙이야. 노숙? 아무튼 무단 기숙할 거예요. 거기에서. 아니 국회 빈 공간 그렇게 많고 식당 5개 있고 목욕탕까지 있는데 왜 밖에 나가갖고 굳이 새집 먹겠어요? 이제 당내에다가 막사 짓고 천막 치고 또 농성하기 시작할 거다 근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한나라당 때 차떼기 불법 대선 자금 있었거든요. 그거 벌금 맞아가지고 823억 원 벌금 냈습니다. 그때도 여의도 당사 매각하고 천막 당사로 이동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의 지원금을 너무 잘 주는 거 아니에요? 부도난 지 몇 년 됐다고. 와. 또 1,000억짜리 건물을 또 사고. 아니, 근데 표수에 따라서 또 보조금이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의원 수에 따라. 그 보조금을 받아갖고 그 보조금으로 정치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재테크를 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면 이 1,000억이 넘는다는 이 당사를 그럼 뭐 국회의원들끼리 가보쉽게 해갖고 돈 모아갖고 사겠다냐고. 그럼 지금 지분 내놓으라고 난리치겠지. 결국은 정당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심지어 부동산을 살 수 있을 만큼 주는 거 아니야 정당 보조금을. 정당 보조금을 대폭 깎아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 당원들이 내는 당비만 갖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세비에서 걷어가지고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돈 많이 줘봐야 비즈니스나 타고 외유야 당기는 것들 어차피 월급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참에 정당 지원금을 확 줄이는 법안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순배 판사님 어제 생중계한다고 했을 때 느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김건희 매관매직에 7년을 선고하신 판사님이라서 기대가 된다 했는데 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정필승 변호사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되게 우리 입장에서 되게 달콤한 판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저께 여기에서 왜 그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세요? 나요 못하지. 혼자 고기 먹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님한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네. 동일한 가치를 갖는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법리가 같아요. 야. 그래서 저기 윤석열 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판결 그렇죠. 끌고 네, 왔어. 끌고 오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판결을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왔고 내란범에 대해서 불리하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리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에 대해서 칭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5년 뒤에 저 판례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나도 그 얘기를 좀 뒤에 할까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요거에 똑같이 이용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도 살아있을 뿐더러 그때 되면은 검경이 정권을 뺏길 경우에 뺏기건 뺏기지 않건 간에 저는 법원은 이거를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정권을 유지해가지고 그러면 다 때려잡아 정권을 버려야지. 유지한다고 해서 판사들이 과연 이 현 정권한테 맞는 판결을 내릴까요? 아니면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까요? 아니야.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가 벌써 지금 기억들이 안 나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요. 그 선거법에서 이 조항을 그냥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 개정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 기준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기준을 바꾸자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급했거든. 우리가 급하니까 그 이야기 막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나서 그 이야기가 싹 사라진 거예요. 지금 필요성이 국민의힘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판결. 저는 어저께 뭔 이야기까지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윤석열 사건이 동같이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님은 인식에 관한 문제고 윤석열 사건은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얘네들이 조희대가 만들어 놓은 판례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사실은. 예, 저기요, 잠시만요. 그 낙선했는데 낙선자는 빼지 않은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걔들이 걸었던 건 경기도지사 당선됐던 거. 그때 친형에 대한 그 정신병원 입원에 관련돼서 자기가 거기 관여했다는 걸 뺐다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2015년 그 판결이고 네. 제가 말하고 있는 판결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조희대 판결을 지금 얘가 거의 그대로 갖다 썼어요.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가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희한한 판례거든요. 근데 윤석열 쪽에서 갖고 온 판례는 그 당시 경기도지사 때 그 판례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유죄 판결을 하면서 윤석열이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때 그 판례를 갖고 왔는데 이 재판장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판결은 토론회 과정에서 대화가 오가는 과정이었고 윤석열은 그게 아니고 자기 혼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저기 질문 받는 자리에서 그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2025년에 있었던 조희대 판결문 중에 독소조항을 거의 그대로 갖다 썼어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갖다 써서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거는 경기도지사 때 거지만 그때 지금 정필승 변호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차후에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그거를 갖다가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골탕 먹이에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우리 정 변호사님이 법조인이시니까 저 잘 알겠지만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과거에 분명히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물타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사건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두 가지 발언이잖아요. 첫 번째는 윤우진 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소명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윤우진한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를 해주는데 이게 이남석과 윤우진이 통화한 내역, 문자 준 내역, 그리고 나서 윤석열하고 또 윤우진하고 바로 그날 또 통화하고 이런 것들의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거고. 팩트. 예, 근데 이제 그 사실관계예요.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 녹취도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뿐인 거고. 오케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김문기와 관련된 이제 행위, 그것을 교유 행위로 이제 검찰이 엮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그래서 다르다고. 제가 앞에서 인식의 문제냐 사실의 문제냐라고 얘기했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내가 안다 모른다는 그건 나의 인식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는 사실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가치는 아닌데 갖다 쓸 것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고등법원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과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돼 있다. 근데 그거는 조희대가 6만 쪽을 보지도 않고서 그러니까 표시한 거잖아.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관계가 합당한지 안 한지 이 법이 합당한지 안 한지에 관한 판단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건 맞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재판에서 이거를 그대로 가까워서 써버렸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건 맞아요. 왜 대통령도 걱정하셨어요. 그 이렇게 되면은 나 진짜 감옥 갈 수도 있다. 그 대통령 끝나고 나면 이 걱정을 본인이 말씀을 하셨거든. 근데 이거는 왜 우리 민주진영에게 중요한 문제였냐면 이제 만약에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받아버리면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선거권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간절한 문제였고 이제 죄송스럽지만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남은 4년도 대통령께서 잘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혹시라도 잘못된 논리와 대법원의 잘못된 조희대 코트의 이 폐해로 이게 유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피선거권하고 물론 민주당은 재정적으로는 타격을 받겠죠. 하지만 나는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조희대는 대통령이 저기 이재명 대통령 전에 물러나기 때문에 네. 그거 좀 덜 것 같고 아무튼 걱정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고 걱정돼요. 이거를 레버리지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 이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관심 갖지 않아요. 이 즐거운 부분에
왜 소금 뿌리지? 저 새끼 중요하지. 판명이나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레버리지로 이용해가지고 야 니네도 망하고 잘못하면 우리도 망하는데 우리 이거 합의해서 안 돼, 이거- 그렇게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안 된다고 단언을 하는 거하고 교섭을 하는 거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이거 이끌어내야 됩니다. 아, 그렇게. 이거를 정말로 민주당만 혹은 대통령만 공소 취소 이야기하는 건 부담돼요. 잠깐만, 힘들어요. 잠깐만. 솔깃한데, 잠깐만 있어봐.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내란당은 지금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망하게 생겼어. 걔네도 그러면서 급해. 자, 봐라. 선거법 갖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다 그걸 걸어갖고 이제 검찰 런드 이러는 거 아니야. 자, 좋은 게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돼? 나는 좀 그건 성근아. 아니 아닙니다. 정치라는 아니야, 거는 정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치라는 거는 뭔지는 알겠는데 예. 그런 생각을 또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물 밑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소 취소가 된다? 저는 그럼 그래,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물 밑에서 뭐 할 얘기니까 요걸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이게 부스럼이 될 수 있어. 요런 게 또 퍼지게 되면 뭐 공개적으로도 하고 비공개적으로도 하고 그런 걸 좀 뭐. 일단 알겠습니다. 빨리 입에다 고기를 좀 넣어드리세요. 자 아무튼 혈당이 떨어져서 어. 지금. 빨리 고기를 줘야